알면 할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그것잉. 명랑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짱이다 안느입니다. 뭐가 짧아졌는데요? 앞에 거 좀 민망해서 뺐어. 근데 나중 되면 내 짱 이러고 또 짧아지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얘기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마셜 베클루언. 나 하도 기억 안 나. 미디어의 미디어는 우리가 남긴 상처야. 난 스스로 한 주 쉬었어 지금. 지난주 녹음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그 발제한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구나. 진행하는 것도? 네,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네, 일단 끝내서 뿌듯했어요. 아, 그쵸. 저는 일단 굉장히 유익했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제가 말씀하신 걸 다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또 제 얘기만 한 거 아닌가 약간 싶기는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1시간 안에 요약해서 듣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맞아요. 누구든 시간에. 범례님은? 예, 저는 한 주 쉬었는데요. 범례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뵌 것 같아. 아니 보통 이렇게 녹음하고 가면 그 집에 가 목이 조금 쉬어 있어요. 2시간 반을 떠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저번 주엔 집에 갔는데 목이 너무 쌩쌩한 거예요. 뭔가 오늘 할당치를 못 채운 것 같아서 와이프랑 수다 좀 떨다가 잤습니다. 아니, 저 편집하는데 범례님 목소리 뮤트된 줄 알고. 제가 오늘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쓰레기 뭐 버렸는지 다 기억하시나요? 두유 하나랑. 뭐 먹었는지 말고요. 아니, 버린 게 다 먹은 건데요. 아, 그렇죠. 배즙 하나. 어떡해. 뭔 생각을 많이 하시는. 아니, 내조죠, 내조. 와이프가 많이 챙겨줍니다. 저 진짜로 화장실 휴지밖에 버린 거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 진짜? 왜냐면 저 텀블러 쓰거든요. 저는 뭐 일회용 빨대 껍데기죠. 카페에서. 다들 되게 건전하네. 근데 택배 받은 사람 없어요? 택배? 아, 맞네. 어제 택배 받았어요. 네, 그럼 뭐 스티로폼이나 박스 같은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날카로운데 지금 그러기에는 옆에 커피우유랑 이 초코파이가 너무 딱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버렸잖아. 이렇게 아직 안 버렸으니까. 아직 그래, 안 쓰레기통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 쓰레기통에 아직 안 지금 들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실 테니까 제 옆에 커피 우유와 초코파이 봉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엄청 맛있게 드셨죠. 엄청 큰 소리 내면서. 뭐 버리셨어요? 그럼 하몽님은? 저도 오늘 아까 카페에서 영수증 땅콩을 까먹었는데 땅콩 밑에 받치는 휴지랑 이렇게 먹고 눈치채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재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재밌겠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릴까?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셨으면 좋겠는데 2017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우리 환경부에서 제시한 최신 자료입니다. 이게 시작부터 벌써 공대로. 장난 아닌데. 여러분께 팩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버렸나 살펴봤더니 무려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53,489.5톤의 쓰레기를 버린대요. 하루? 하루에. 그거 다 어디로 가요? 엄청나죠.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종류가 좀 있는데 종량제 혼합 배출은 24,638톤. 이게 이제 뭐 가연성, 뭐 채소나 종이, 나무, 고무, 피혁 뭐 이런 거고 불연성까지 포함한 거고요. 재활용 쓰레기는 14,451톤. 음식물 쓰레기가 14,400톤. 엄청나죠. 그 에펠탑이 비금속 자재까지 합쳐서 10,000톤이래요. 에펠탑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에펠탑 5개를 매일매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아, 그래요? 하루인데? 네, 하루 우리 5천만 명이잖아요, 국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험해. 저는 지금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쓰레기 봉투를 자주 버리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버려주시니까 몰랐는데 와이프랑 둘이만 사는데도 음식물 종량제도 금방금방 차고 쓰레기통도 금방금방 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쓰레기를 왜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소비를 계속 하니까 그쵸. 소비한 거에서 순수하게 다 쓰여지고 남은 것들이 쓰레기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일단 이게 편의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커피 우유만 먹고 싶은데 커피 우유 깍은 남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를 왜 버릴까라기보다는 이제 소비가 곧 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한다는 행위가 곧 이제 버린다는 행위랑 사실상 동일어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가 곧 버리는 것이다. 네. 제가 이제 쓰레기에 대한 얼마나 많이 버리나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된 계기가, 제가 아침마다 회사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그 플라스틱 컵을 자리로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온 컵이 뭐 귀찮아서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컵을 그냥 자리에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폭에서. 안 버리고 일부러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뭐 모으나 한번 해봤는데 진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탑을 쌓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좀 뒤에다 가려놓긴 했는데 민망해가지고 그날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날 버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쌓인 순간 제가 바로 이제 텀블러를 선물 받게 됐고, 그때부터는 가급적이면 이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동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분리수거를 할 때 약간 애매한 거를 싫어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를 한번 마음 잡고 좀 파헤쳐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전 주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왜 버릴까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편의에 의한 뭐 소비에 의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소유 욕구가 있잖아요. 막 물건을 모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쓰레기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나. 집 정리해보면 아시겠지만 모으는 게 곧 버리는 게 돼요. 뭐 어렸을 때 뭐 카드 같은 걸 모았다. 그러면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다 쓰레기고. 진짜 어렸을 때 구슬 있잖아요. 조그만 거. 맞아. 네, 알아요. 반경 조금 되는 그게 제 방에 가방 있잖아요. 약간 그 과학 상자 같은 그런 데다가 한 5개에다가 넣어놨었는데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그걸 왜 모았을까 우리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모으고 싶고 다른 맞아. 데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너무너무 부럽고. 맞아. 요즘에는 뭐 모으고 있는 거 있으세요? 돈? 모이고 있죠? 빚이 더 빨리 모이고 있어. 뭐 100만 200만 모으면 뭐해? 억대로 빚이 생기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 포스터 모으고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엽서를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뭐 여행 갔을 때 일부러 집에다가 엽서를 써서 보낸 진짜 적도 고전적이다. 감수성 풍부하다. 그니까. 재밌어요. 그 엽서 붙어있는 우표가 붙어있는 도장 찍혀있는 거 모으는 거. 레고 모으는 사람도 진짜 많아. 엄청 맞아요. 많아요. 레고. 맞아요. 그리고 엄청 비싸던데요? 맞아요. 그게 결국에 어느 순간은 다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안 버리면요? 영원히 안 버릴 수 있나요? 플라스틱이 오래 살까요? 내가 오래 살까요? 계속 물려주게 된다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혹시 집에 옷 안 쌓여요? 옷. 저 엄청 쌓여 있어요. 안내님 왠지 패션 감각 있으시니까 많이 사실 것 같아. 이 오디오로 제 패션 감각이 안 보이는 게 아쉽네요.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오늘 파란색 아니야. 옷을 쓰고 오셨고요. 뭐 우리가 이따가 재활용 이야기도 하게 되겠지만, 옷을 모아가지고 재활용 쓰레기에 넣으면은 걔네는 다 동묘로 가잖아요. 어디로요? 동묘. 동묘. 153? 동묘로 가요? 네, 그래서 그 초록색 박스에 넣으면? 네네. 아. 걔네를 그 아파트에서 파시는 거예요. 동묘에 계신 업자분께. 저 국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 그거 사기업입니다. 네, 그게 기부가 아니고 네네. 판매여가지고 오 마이 거기서는 갓. 옷을 키로당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아. 도매를 할 때. 그래서 길바닥에 쫙 뿌려지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줍줍을 하는 거죠. 요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쓰레기를 한 번씩 뽑아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와 이거 진짜 쓰레기다,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 제도, 개념, 기술, 뭐 그리고 기타 등등등. 개념까지.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 인생 최고의 쓰레기가 뭔가 한번 생각을 부탁을 드려봤거든요. 사실 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솔직하게 그냥 저 자신밖에 생각이 안 나서. 무슨 짓을 하셨어요 여태까지? 네? 그러니까 너무 잉여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그런 의미의 네. 쓰레기. 네. 방구석에 있는. 한참 잉여인간이라는 단어 유행했어. 그런 건 뭐 쓰레기도 아니지. 그러면은 슐라님이 인생 두 번째 쓰레기 꼽아주시면. 첫 번째가 그게 된 거야. 죄송해요. 된 거고요. 네, 넘어가 주세요. 물건은 아니고 네. 개념 제도 말씀하셔가지고 학벌주의. 오. 네,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쓰레기였다. 학벌주의 반대하세요. 그러니까 모두한테 다 절대로 학벌주의를 따르면 안 된다라고 강제해야만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특히 파괴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학벌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분리불안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관련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속감?
수직적으로 관료화된 약간 그런 소속감에다가 브랜드의 고부가 가치 이런 걸 좀 덧입힌 게 학벌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교 자체도 브랜드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요새는 학벌주의가 막 그렇게 예전처럼 우리 한창 공부할 때처럼 패러다임은 아니지 않나요? 맛이 가고 있지 않아요? 아닌가? 저희 기준이 대학교를 다니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지 좀 됐거나 한 사람들이라서 약간 마음이 무뎌지는 것 같은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학벌주의,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가겠다라는 게 맹목적으로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장소를 떠나서 그냥 인생의 전반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그럴 때 학벌주의가 바탕에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학벌주의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을 평가하는 수단이 되잖아요. 판단하는 수단이 되잖아요. 저는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학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그 선입견 자체가 진짜 쓰레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내가 직접 겪어보고 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감정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어느 학교야?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 뭐 돈이 얼마나 많아? 뭐 이런 걸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선입견이 생긴다는 거는 진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대량 생산되죠. 그게 이제 그 개념 생각 아이디어가. 근데 저는 그 선입견이 사실 카테고라이징의 결과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살면서 다 겪어볼 순 없으니까 대충 저 그룹은 이런 식이고 A그룹은 A의 성향을 띠고 B그룹은 B의 성향을 띠더라라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발생한 카테고라이징화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리고 또는 필요하다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 카테고라이징의 결과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정도의 통찰력은 개인의 역량? 혹은 훈련,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뭐 학벌주의를 뭐 엄청 찬성한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효율성을 누릴 수 있고 인생에서 그리고 내가 다치지 않고 큰 피해를 피해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요즘 말로 감은 빅데이터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아세요? 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쎄하거나 이러면 거르는 게 맞다. 그게 너의 인생을 살면서 다 그게 촉촉된 그런 거다. 하긴 그런 말도 있는 거 보면 그렇죠. 네, 마냥 나쁜 거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혹시 또 다른 분들은 인생 최고의 쓰레기 어떤 걸로 뽑아주셨어요? 저는 이제 쓰레기라고 하셔서 제 전 남친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다가 내가 먼저 할 걸. 네, 생각해 보다가 내가 먼저 할 걸. 재밌을 것 같아. 잘 들어주세요. 아니. 너무 센 거 나온다. 아니. 생각해 보다가 아니다. 좋았던 시절들이니까 좋게 남겨두고 최근에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버닝썬 관계 사람들 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봤었는데 이제 너무 큰 쓰레기고 너무 유명한 쓰레기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 근처에 널리 퍼져 있는 작아 보이는 과소평가되고 있는 쓰레기들을 얘기를 해보자 해서 저는 2차 가해를 범하고 있는 버닝썬 피해자 동영상을 찾거나 구하거나 피해자를 누군지 궁금해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자들을 쓰레기로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람이네요, 사람. 사람. 그쵸.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고 있죠. 사람들이 그런 거를 왜 궁금해할까요?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호기심을 느끼는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이 사실 가장 무서워하는 게 가해자 자체라기보다는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사회의 모습. 사람들에게 비춰질 나의 모습. 그렇죠. 나를 얼마나 물어뜯을 것이며 내 영상들이 얼마나 소비가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두려우실 텐데 그거에 다들 일조하고 있다는 거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보면은 피해자 동영상 검색어에 올라와 있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막 카톡이나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막 주고받아지잖아요. 그런 거를 받았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뿌리는 게 좋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데 습관적으로 복사해서 또 공유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셔서. 근데 이 사람들 사실 재활용이 될까요, 하몽님?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떠세요? 그거는 아느님이 조금 생각해보고 계시다가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떻게 알겠습니다.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네네. 범례님은 최고의 쓰레기 뭘로 뽑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뭔가 개념적이거나 인간이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그냥 지금까지 내가 가장 많이 버린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2개 정도 생각나더라고요. 영수증이랑 택배 박스. 진짜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영수증은 받으니까 쓰레기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받아도 어쨌든 영수증은 나오니까. 그쵸, 나오니까. 네, 나오는 거를 바로 버릴 뿐이지 내가 안 받고 생기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결혼하고 아무래도 새벽 배송으로 식재료를 많이 사는데 마켓컬리? 쿠팡. 조용히 속삭여. 그거 정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더라고요. 특히 박스 스티로폼이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곳에서 그 스티로폼을 어떻게 회수하거나 다시 사용할지에 대해서 엄청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스티로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재활용 업체에서 스티로폼 빅사이즈 제외하고 안 받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아파트 관리실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좀 그런 게 스티로폼이 아시겠지만 이제 태우면서 이제 버릴 때 독성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웬만한 그 왜 딸기 박스 사이즈의 스티로폼이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아파트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진짜요? 작은 사이즈 스티로폼을 재활용 업체에서 안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몰랐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수익성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돈이 안 돼서. 그것도 있고 너무 많은 분들이 스티로폼에 음식물 찌꺼기 묻은 채로 내다 버리시기 때문에 그게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면은 하기가 힘들죠. 저는 미세 플라스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른 몸에 쌓이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뭐 바다에도 떠돌고 뭐 어디에도 채이고 하다 보면 점점 쪼개지고 작아지면서 물질 자체가 사라지는 분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점 가루처럼 작아져서 세상을 떠돌거든요. 특히나 또 요즘에 치약 중에 왜 알갱이 있는 치약들 많이 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네. 네네. 그런 알갱이들이 다 뭐 톡톡 터지고 사라지는 이런 게 아니고 다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알갱이들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네, 소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을 뭐 이를 뭐 닦아내는데 쓸 때는 뭐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물로 흘러 들어가서 뭐 하천에 흐르면은 다 정화하기가 힘든. 그리고 저희도 알게 모르게 삼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게 꼭 직접 먹지 않더라도 뭐 물에 흘려진 게 뭐 플랑크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져서 먹이 사슬에 따라서 사람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 맞아요. 수돗물에도 잘 안 걸러지니까 물로도 마실 수도 있고 몸에도 진짜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갔을 때 몸에 어떻게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검증이 아직 정확히 안 됐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이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가면 각종 병이 생길 수 있어서 앞으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린피스에서 네네. 언론을 통해서 접한 소식인데 21개국 39개의 브랜드의 소금을 분석했는데 39개의 브랜드 중에 36개의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저희 4명도 맛있게 먹고 있을걸요? 맞아. 그리고 소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천일염이라는 게 바닷물을 얕은 곳으로 가둬놓고 계속 말리면서 이제 소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물은 증발시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천일염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무슨 은박지 같은 거를 은박 소재를 깔아놓고 반사가 잘 되게 또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뭐 고무 장화 신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격하게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성분들이 같이 가루로 갈려서 소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쓰레기들을 적게 쓰고 적게 버리면 안 될까요? 내지는 아예 안 쓰고 안 버리면 안 될까요?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게 우리 사회에 이미 유행하고 있어요. 미니멀리즘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미니멀리즘이 유행하게 돼서 좀 좋았어요. 뭐 쓰레기도 정말 줄을 거고 정리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신경 쓸 게 적어지면 스트레스가 되게 줄거든요. 그리고 집이 깨끗해지고 화사해지면은 진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기분이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사회적으로 유행하면 되게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미니멀리즘이 유행하면서 대량의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어요. 맞아요.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결국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는 다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는 적게 쓸 거야 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막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버림을 장려한다는 것은 쓰레기를 장려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몇 년 전에 벌써 유행을 했던 책인 것 같은데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 스님이 있으신 책이죠. 네, 일본 책. 사실 저는 안 읽긴 했어요. 근데 워낙에 유명한 책이어서. 저는 그 모든 책들 전에 한 15년 전에 유행했던 법정 스님의 무소유 기억하시나요? 무소유. 맞아. 그게 태초에 있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더 유행을 타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사실 뭐 유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패션 쪽에서 미니멀리즘은 유행이 끝났어요. 이제 맥시멀리즘인데 진짜로 저는 그때 되게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 미니멀리즘이라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유행이었구나. 이게 진짜 웃긴다.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바르게 혹은 좀 더 정답에 가깝게 현명하게 살아보자라는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한순간의 유행이었을 뿐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저는 좀 씁쓸했습니다. 아까 적게 쓰고 적게 버린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몽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검소하게 쓴다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주의에 이미 너무 깊게 들어와 있다라는 반증으로 보여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도 일종의 하나의 패션이고 근데 이제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면 이제 다음 것들을 또 소비해야 되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구비하게 되고 요새 막 에코백 이런 거 엄청 유행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부터 약간 유행 타기 시작해가지고 에코 어쩌고 하는 그런 아이템. 사실 에코백 보시면 알겠지만 에코백 자체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탄생했다기보다는 그냥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숄더백 이런 것처럼. 그 에코백 안에도 코팅이 되어 있어요. 보통 그 방수 코팅 같은 거. 얘는 더 이상 그냥 천이 아니고 플라스틱이 씌워진 천이거든요. 네, 그럼 또 버리기가 힘들고. 네, 그래서 다시 재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돌아보면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될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네, 이 쓰레기들이 과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도 환경부의 그 지침을 갖고 와봤어요. 팩트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환경부에서 무려 36페이지짜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를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PDF로 받으실 수 있는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 무슨 소재는 어떻게 버려주세요. 가이드라인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한번 우리가 다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를 버리든지 간에 사실 포인트가 있어서 그것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쓰레기를 버릴 때 내용을 비우세요. 거기 안에 있는 거를. 그리고 헹궈주세요. 음료수 같은 거 헹구기까지? 먹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캔을 먹었어요. 근데 그 안에 맥주가 들어있잖아요. 그 처리하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하고 처리되면서도 뭔가 효율을 낮추고 하기 때문에 헹궈주시고 소재 분리하고 최근에 이제 그거 이슈 됐던 거 아시죠? 페트병에 비닐 띠가 이렇게 상표가 붙어 있는데 예, 요런 게 우리나라는 너무 접착식이어서 떼기도 어렵고 페트병하고 비닐 띠하고 버리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쵸. 네, 근데 그거를 떼기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가 처리를 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뜯기 쉽게 만드는 방법도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섞어버리지 않는다. 뭐 화장품 병이라고 쳐보죠. 그러면은 플라스틱 뚜껑에 유리병이야. 그러면 우리 그냥 뭐 유리병에 버리잖아요. 근데 뚜껑은 또 플라스틱으로 버리고 사실 이거를 우리가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이미 귀찮은 거죠.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천을 안 해서 근데 저희 대한민국이 분리수거 진짜 잘하는 나라인 거 혹시 아세요? 아 정말요? 네. 이거 자료가 있어요? 자료 좀 옛날에 또 신문에서 봤던 건데 네네. 항상 OECD 국가 중 1위에서 3위 사이를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다고 해요. 제가 본 건 2013년 자료인데 그래요? 2위였거든요. 역시. 1위가 독일이었고 독일. 네. 2위가 대한민국이었고. 이거 이따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외국 사람들은 분리수거 어떻게 할지 좀 찾아봤어요. 네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가연성, 비가연성 그리고 재활용 이렇게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도 옛날에 그랬어요. 타는 그랬어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라고 큰 박스가 2개 있었죠. 아. 아파트 단지에 음.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2개가 있었고 몇 년생이시죠? 혹시? 그리고 분리수거라는 게 정책적으로 도입된 건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아까 교육을 안 받아도 아는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맞아요. 저희 아. 학교에서 네, 배우죠.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화살표가 이렇게 세모나게 돌아가는 분리배출 표시도 배우고 맞아. 가운데 P가 있으면 플라스틱이다. 뭐 이런 것도 맞다. 배우고. 예전에 기술과정 시간에 시험으로도 했어. 네, 맞아요. 이거 다 이래서 배웁니다.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해외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제가 신혼여행을 두바이로 잠깐 경유를 했는데 두바이는 어떻게 버리나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왜요? 다 일회용품입니다. 식당을 딱 갔는데 접시, 포크, 수저, 식당에도? 물컵 다 그냥 일회용품이에요. 그래서 너무했다. 식당에서 식사가 끝나면 네. 그냥 싹 모아서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만 이렇게 죽어라 한다고 맞아. 뭐 이게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태산이 된다지만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때. 다 일회용품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석유 산유국이니까 돈이 많아서 소액. 이거 설거지를 하는 인력을 뽑느니 일회용품을 아. 뽑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장난 아니더라고요. 다시 일본 얘기로 돌아보면 하나 또 포인트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본은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름을 쓰기를 권장한대요. 잉?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개인정보 아닌가요? 쓰레기를 이렇게 버릴 때 하몽, 법례. 내가 버렸다는 걸 표시하기 책임제로? 위해서. 그쵸. 진짜 시민의식 높은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괜찮다. 실제로 불법 쓰레기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 좋다. 네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빈병 환불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빈병 환불 뭐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건 독일에 갔을 때 경험인데 독일 사람들은 캔 맥주에 먹지 않습니다. 다 맥주를 병맥주로 짝으로 팔아요. 마트에서. 마트에서 맥주 사가면은 짝을 들고 집에 가서 마신 다음에 마트에 다시 갖고 와서 다 반납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또 받고. 그러니까 마트 자체가 재활용을 할 수 있게 아예 이제 좀 코너가 꾸려져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은 사는 쪽, 어느 쪽은 되파는 쪽. 아까 분리수거 하는 방법을 잠깐 얘기해봤어요. 일단 분리수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처리되는 과정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과정이라는 또 글을 제가 봤습니다. 무려 한국 폐기물 협회에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하는 과정이 탈수를 해서 분쇄하고 말려서 건조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비료로 다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분쇄, 압축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시 뭉쳐놓고 나면은 경량 콘크리트 아니면 뭐 접착제 등으로도 사용해서 해외에 수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님 말씀해주신 걸로 보면은 조그마한 스티로폼들은 또 잘 안 받는다고 한다면서요. 이제 안 받는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스티로폼을 이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서 만약에 땅에 묻거나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스티로폼이 제일 오래 남거든요. 비닐과 함께. 그래서 500년 뭐 이러잖아요. 네네네. 몇 백 년 단위 당연히 넘어가고 되게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쓰레기를 안 받는다고 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없진 않나요? 어차피 기업인데. 저도 근데 듣고 좀 이게 현실이구나 싶긴 했어요. 그렇죠. 사실 뭐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지 사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한테 돈이 안 되는 쓰레기를 지구를 위해서 해줘라 뭐 이렇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맞죠. 근데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가나?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는 지구 환경에 대한 액션을 좋게 취하느냐 혹은 안 좋게 취하느냐를 개인의 도덕심에 지금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어요. 왜냐면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들 행동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는 재활용을 비즈니스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면 재활용 자체가 돈이 된다? 뭐 또 다른 소비 트렌드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스타벅스 갔다 왔잖아요.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지금 다들 들고 계신 것처럼 종이빨대 쓰고 비가 와서 우산 제수기 썼잖아요. 그런 것들이 스타벅스 자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스타벅스가 친환경 노선을 타면서 스타벅스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우린 더 스타벅스에 가고 싶고 이런 효과를 또 이뤄냈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브백이라는 이제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데이지라는 로봇으로 우리가 애플 핸드폰을 버리면 다시 분해를 하는 거로 광고를 해요. 이렇게 잘 분해를 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버리게 되면 돈으로 새 핸드폰을 살 때 할인을 해주거든요. 이런 거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데 그것보다 기존 고객을 또 유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요즘에 또 이게 뭐 요즘까진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그 패션 트렌드예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프라이탁. 처음 들어봤어요. 그 방수포나 안전벨트로 가방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보시면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길 가면서 분명히 한번 보셨을 거고 유럽 회사거든요. 방수포로 만들어서 쌀 줄 아는데 가방도 되게 비싸요. 근데 저같이 이게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는 이 재활용이 돈이 된다는 거지. 또 조금 친숙한 예시를 드리면 되게 유명한 스파 브랜드 H&M에서도 섬유 소재 같은 것들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마크 액션을 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코오롱 인더스트리인가 이제 만들어졌던 옷을 재리폼하고 재디자인해서 내놓고 있는 이런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운동을 한다는 게 단순히 이런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이 전략적으로 이런 거를 더 홍보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기업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또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성수동에 더 피커라는 매장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쓰레기를 전혀 안 만듭니다.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만들어요? 뭐 곡식 같은 것도 파는데 기존에 아무 병이나 갖고 가면은 그 병에다 무게를 달아서 이제 줘요. 그렇게 팔아요. 예. 그러기도 하고 거기서 파는 것들이 뭐 대나무 칫솔, 친환경 뭐 재활용 소재로 만든 요가 매트, 쓰레기를 가급적이 안 만들 수 있는 소비 패턴을 만들어 주는 가게입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 약간 트렌드 중에 하나가 혹시 줍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라고요? 줍깅. 귀엽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 죄송해요. 그럼 플로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로깅? 가져오깅. 네, 이게 뭐냐면은 아 너무 웃겨.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다의 줍다랑 네. 조깅할 때 조깅을 합친 단어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주우면서 뛰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나요? 미국에서 유행했었죠. 미국에서는 이제 뭐 외국에서는 플로깅이라는 단어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줍깅이라는 단어인데 저 진짜 처음 듣는데 이거. 줍깅. 이게 뭐 말이 귀여워서 그런지 몰라도 해시태그 검색해 보시면은 꽤 많은 요런 거 자체가 그런 커뮤니티의 이미지 개선 효과 하는 식의 마케팅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하목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기업이 스스로 이제 자신들의 마케팅이나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재활용을 활용한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저는 조금 더 확장해서 정부에서 이걸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마케팅이나 이미지에 신경을 쓸 정도의 회사면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는 좀 큰 회사들일 거예요.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친숙한 이미지를 또 가져가야 되는 회사들일 텐데 법 중에 자연순환 사업 관련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재활용의 의무를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한테 부여하는 제도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생산자가 뭔가 물품을 만들 때 처음부터 재활용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재활용에 대한 부가금을 생산자한테 부과합니다. 너네 제품이 재활용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해 잘 알지 않지만 그렇게 강제성이 강해 보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자연 순환 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이제 생산 판매까지가 생산자의 책임이었으면 이제 생산 판매해서 소비되고 폐기돼서 재활용 될 때까지 생산자의 책임인 거죠. 저는 아까 애플의 기브백이나 데이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애플이 또 제가 알기로는 재생 알루미늄으로만 제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원래 그 맥북의 사과 딱지가 빛나는 게 간지였는데 네. 그 빛나는 그 부분이 친환경에 방해가 되는 소재여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맥북의 그 사과는 빛나지 않죠. 반사판으로 바뀌었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산자가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뭐 아무리 한다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플라스틱 물병에 비닐이 접착돼 있으면 그 소비자가 얼마나 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잘 떼게끔 만들어놔야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페트병에 붙은 비닐 얘기하셨는데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접착을 다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부터는 이제 뗄 수 있게끔 뭐 절취선이 생겼다던가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더 나아가서 그 비닐에 색소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재활용할 때.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 색소 없이 비닐이 제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색소, 왜냐면은 이제 브랜드별로 차별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 색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또 제도 말씀하셔서 저는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잖아요. 맞아요.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실 그게 실행되고 나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초반에. 나 곧 나갈 건데 왜 일회용 컵을 안 주냐. 그럼 나 여기 앉아있다가 또 받아가야 되냐. 이런 불평불만이 많으셨는데 결국에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몸에도 그렇고. 처음에 항상 마찰이 있죠. 그쵸. 처음에 그것만 좀만 잘 이겨내면은 되게 우리 생활에 좋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로 밀지 않으면 절대 실행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카페에서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바생분들도 설거지 귀찮아서 일회용 컵으로 내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결단들이 조금 많은 얘기를 지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플라스틱 컵 안 쓰는 거 사실 좋아요. 되게 대전제는 되게 좋은데 사실 사업주한테들은 다 부담이거든요. 설거지하는 비용이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럼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럼 인건비가 더 들고 근데 뭐 경기는 안 좋고 사실 그런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돼서 진통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소비자가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플라스틱 컵 지출이 줄어드는 건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또 세척하는 것 자체가 뭐 물값 내지는 청소 그 세척기를 들여놓는 값 그리고 인건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인건비는 이제 아니지만 뭐 그런 세척기라던가 일회성으로 잠깐 늘어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주해야 할 플라스틱 컵이 확 줄어드는 건데 사업주들의 이익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은 뭔가 협의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컵도 많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그렇게 가져가신대요. 가져가지 마세요. 맞아요. 왜 그러시는 거야 진짜. 이게 세상이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흘러가요 원래. 뭐 어쨌든 이렇게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소비 트렌드를 만들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서 저같이 좀 환경보호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올바르게 소비하는 방법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재활용 주제로 하신다고 하셔서 내가 이 얘기들을 꼭 하고 와야겠다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우선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나마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는지 제 주변에서는 많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공유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얘기해 주세요. 우선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여러분 화장실, 공용 화장실 가셔서 손을 씻고 대부분의 화장실에는 일회용 티슈들이 다 진열되어 있잖아요. 손 닦으라고. 핸드타월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5-6장씩 뽑으세요. 맞아. 저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저도. 그거 여러분 손 씻으시고 세면대에 3번만 탁탁탁 털면요. 물 진짜 다 없어지고요. 그때는 한 장만 쓰셔도 물기 싹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얘기 잘해주셨어요. 네, 저 항상 가끔 보면은 응. 막 빼요. 진짜 막 빼요. 그리고 손 한번 툭툭 하고 그냥 버려. 그거 왜 버리는 거야? 차라리 나를 줘. 내가 더 닦을게. 진짜 너무 아까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카페에서 일회용 컵 이제 쓰실 때 컵홀더, 종이 컵홀더 쓰시잖아요.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아이스컵에 컵홀더 안 쓰는 거 아시죠? 그 홀더를 다회용 홀더를 또 갖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경우.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일회용, 그러니까 아이스잔,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는 컵홀더를 원래 끼지 않고 컵홀더는 원래 따뜻한 거 컵을 이제 손 조심하라고 들어간 거였죠. 근데 저도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잠깐 미국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 평소처럼 이제 아이스컵에 컵홀더를 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사는 친구가 그거 너 왜 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 차갑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 손 젖을까봐 그거 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약간 비하인가요? 그 사람은 진짜 순수한 질문, 궁금증이었어요. 음. 왜 이걸 끼지? 손이 젖을까봐 끼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었는데 저는 순간 확 뒤통수 맞은 기분? 뭔가 내가 여태까지 이거를 되게 사치스러운 마음으로 끼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뒤로 아이스컵에 컵홀더를 안 끼거든요. 맞아요. 사실 아이스에 끼는 거는 뭐 얘기를 들어보면 바닥에 이렇게 물이 생기잖아요. 그쵸. 네, 그것 때문에 끼신다고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끼지 마 맨날 하거든요, 제가. 네네. 그럼 다들 하는 얘기가 싫어, 손 젖어. 손 차가워. 근데 이거를 조금만 견디고 참은 걸로 이제 환경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끼면은 손에서 똥 냄새 나요. 지금 저만 컵홀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음료에. 그러네요. 네,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안 되겠네, 약간 안 좀 되겠어. 전 컵홀더 안 낍니다. 뜨거워도 차가워도 안 낍니다. 그리고 또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재활용에 어렸을 때부터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지금 하몽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쓰레기를 애초에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무선 청소기를 샀어요, 집에. 그리고 이제 콘센트 충전 잭이 있잖아요. 다 잘 쓰고 있다가 충전 잭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충전 잭을 사야 돼.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충전 잭을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근데 10,000원만 더 내면 새 충전기랑 새 청소기를 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돈을 더 내면 새 청소기를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도 알려줘. 상상을 해보라고. 당연히 갖고 싶지.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돈 좀 더 내고 새 청소기까지 받아 오실 거 아니에요. 네네. 저도 그랬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근데 이제는 쓰레기를 좀 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가정하에 생각을 하면 충전잭만 사야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10,000원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도 사야지 이런데 반성하게 되네요. 근데 보통은 그러시잖아요. 저도 원래 그렇고. 10,000원에 사서 청소기는 중고로 파는 게 제일 이득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되겠네. 근데 저는 뭔가 조금이라도 덜 사오고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는 걸 쓰는 이 방향으로 사고 방식이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아예 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쓰레기라는 게 쓰고 나서 이제 남은 것들이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난 코드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소비하고 나서 남은 게 쓰레기지만 사실 쓰레기는 생산할 때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를 줄이려면 생산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경제랑 또 관련된 문제라서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일회용품이 안 좋다 하지만 어디서는 그 일회용품을 만들고 유통시키고 판매를 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회용품을 안 쓰자 해서 갑자기 뭐 정부에서 법적으로 일회용품을 전면 금지시켰어. 그럼 기업이 도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소비자한테 그걸 계속 요구할 게 아니라 그 기업 포함해서 우리 생활하는 전반에 대해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홀더를 아무리 안 쓴다 한들 컵홀더를 이미 생산된 컵홀더가 2천만 개가 있으면 안 쓰면 또 재고여서 또 쓰레기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생산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기업은 항상 이윤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 특성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전에 먼저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소비를 점점 안 하기 시작하면 기업에서도 이거는 수익성이 좀 덜 나가니까 생산을 줄여야겠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수요를 줄이면 공급도 줄어들 테니까 소비를 줄이는 걸로 시그널을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인생 최고의 쓰레기를 뽑았는데 드디어 이 쓰레기들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볼 시간이에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제가 제일 실체였으니까 뭐였죠, 근데? 제가 영수증이랑 택배 박스라고 했었죠. 사실 영수증은 안 받는다고 해도 자동으로 포스기에서 나오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에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대부분 카드 결제하면은 그 알람 오시지 않으세요? 문자 그쵸. 알람. 물론 소액이면 안 오는 카드사도 있긴 한데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뭐 제도 차원에서 그걸 좀 강제를 하면 그러니까 반대죠. 항상 나오는데 안 받는 게 아니고 항상 안 나오는데 받고 싶은 사람만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 이미 지금 영수증 달라고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쵸. 거의 제가 없겠죠. 네. 제가 느낄 때는. 근데 저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영화 티켓이 어느 순간부터 영수증과 겸하게 됐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네네. 영화 저희 티켓. 어렸을 때는 빳빳한 종이에 나왔었는데 이제 그것도 따로 되게, 나오죠. 그것도 되게 이제 좋은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요즘 뭐 기차, 버스, 영화 대부분 다 모바일 티켓으로 사용하죠. 요즘 이제 비행기 티켓도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뭐 QR 코드 같은 거 보내주면 맞아요. 보여주면 되기도 하고. 택배 박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사실 모든 배송사들의 고민일 거예요. 박스가 사용되고 있고 물론 박스가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 중 하나이긴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짜장면 시켜 먹으면 그릇 가져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박스를 하는 게 사실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사실 박스라는 게 포장의 개념도 있지만 내용물을 보호하거나 그쵸. 신선식품일 경우에는 신선도를 유지하거나 뭐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땡캣컬리라는 업체에서는 스티로폼은 재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로폼으로 포장된 신선식품을 받은 다음에 스티로폼을 다음 주문 때 다음 배송 올 때 문 앞에 빈 스티로폼이 있으면 그걸 가져가는 방식으로 오. 하신다고 해요. 물론 이제 스티로폼을 포장을 좀 나이브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우체국 가서 택배 보낼 때도 거기 새 거 택배 박스 쓰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원래 받았던 택배 박스 다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맞습니다. MT 갈 때 이것저것 사면 육개장 박스에다가 이것저것 담고 마트에서 다 하잖아요. 맞아요. MT 간 게 언제인지. 그런 식으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격식을 차려야 되거나 예의 있는 선물이 아니면 맞아요. 사실 육개장 박스에 오든 하기스 기저귀 박스에 오든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택배 박스를 버릴 때 테이프만 다 뜯어서 버려도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넘어가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학벌주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미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생산되지 않는다. 다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 교육제도 같은 경우엔 여전히 이제 학생분들이 많은 압력을 받으시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20대 좀 막 넘었을 때 마이스터고 이런 게 본격적으로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특정한 기술 장치 중심의 적성주의로 음. 이제 약간 분화되는 측면을 좀 더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10대 시절에는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딱 맞춰서 효율적으로 딱딱 찍어져서 나오고 나열되는, 배열되는 그러니까 이런 체계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낳는 비효율들을 이제 각각 서로 다른 다채로운 적성주의들로 이렇게 채워서 지금 기업 각각 뭐 서로 다른 영역들이나 뭐 산업적인 영역들에 투입이 됐을 때 또 교육을 다 새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효율성들도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이 겪는 어떤 심리적인 비용 같은 것도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우울증 관련된 상담 비용이 엄청나다고 해요.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음. 은근 이게 많죠.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학벌주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테고라이징의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들이 점점 학벌에 목매는 게 적어지고 실제로 대학 진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또다시 또 다른 카테고라이징이 생길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들을 갈라야 하니까. 나에게 이득될 것 같은 혹은 착할 것 같은 사람들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또 다른 학벌주의가 어쨌든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요? 제 생각은 이게 효율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오래 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겪어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저희 오래 못 살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저는 효율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 사람들이 이미 갈라놓은 저쪽 그룹은 어떻다더라. 이걸 믿으면서 살아가면은 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무슨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서로 다른 취미 가진 사람들이 막 각자 다 모여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름대로 그런 정체성이 이제 발생해야 되는 문제들을 나름대로 해결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직 같은 이제 취미라든지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알아내려고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느님 이야기 해볼까요? 저는 이제 아까 꼽았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가장 큰 쓰레기들은 재활용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버닝썬 직접 된 관련자들 혹은 그 김학의 그 사람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한데 이제 그 밖에 저희 주변에 만연해 있는 2차 가해자들은 어떻게 잘하면은 분리수거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저희 같은 정상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단톡방에 진짜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야 혹시 그 동영상 갖고 있는 사람 없냐? 그때 목소리를 내서 쪽을 주는 거죠. 그런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정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맞장구 쳐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저는 계속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부가 강력히 규제하면 됩니다. 쓰레기도 생산 규제하고 그 재활용할 수 있는 생산품 아니면 생산 못하게 하고 뭐 이거 뭐 이상한 거 막 주고받으면 다 그냥 깜빡이 쳐 넣어버리고 맞아요. 저 진짜 공감하는 게 그렇게 하면 돼요. 스스로 바뀌는 거 저 이제 기대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대중들에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아니고 규제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봐도 플라스틱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쓰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아예 안 쓸 수 없겠지만 적게 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게 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각하는. 사실 플라스틱은 사실 플라스틱을 주제로 잡아도 진짜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요. 어마어마한 많은 곳에 쓰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플라스틱이 처음 발명돼서 실생활에 보급될 때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신이 창조하지 못한 유일한 물건이다. 맞아요. 이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생활에 쓰이는 빈도를 보면 진짜 그 정도 평가를 받을 만하죠. 사실 이게 뭐 꽉이나 포장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핸드폰, 뭐 집에도 들어가고 요즘에는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 없을 정도까지 깊게 침투를 해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슬슬 오늘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쓰레기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해봤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재활용하는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쓰레기나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사는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세먼지라는 생활 속에서 사는 지금 저희 한국의 현대인들은 점점 더 경각심은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경각심을 경각심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한국이 먼저 좀 떳떳하게 재활용도 더 많이 하고 쓰레기 배출량도 적어지면 뭔가 국제적인 끝발이 쓰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지구 전체에 대한 모범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되길 바라봅니다.
저 오늘 되게 재밌었고요. 사실 시간이 좀 모자라서 좀 더 실용적이고 깊은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 텀블러 편하니까 하나씩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 소개할 때마다 소비주의를 사랑하는 이렇게 소개를 드리잖아요. 진짜 오늘 주제랑 되게 안 맞는 소개였네요. 생각해보니까. 적폐네 적폐. 근데 뭐 제가 너무 소비주의 자체에 대한 어떤 애호, 뭐 재활용해야 된다, 아니면 에코백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애호주의 같은 것도 소비 문화 속에서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문화 전반에 퍼뜨릴 수 있는 매개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 소비주의를 되게 긍정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 토대가 잘 순환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규제를 적당히 해주면서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역할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제 또 상부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걸 좀 많이 듣고 배워가는 것 같네요. 뭐 아무쪼록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컵 이런 거, 빨대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공짜니까 아무 경각심 없이 쓰는데, 나에게 공짜가 아니라 지구에게 공짜인 하루를 보내봅시다. 마지막 말 멋있었어요. 준비해왔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안녕.